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유예로 오늘 국내 시장은 6% 가까운 코스피 코스닥 이 상승 반등이 일어났는데 HLB 주가는 이제 종가상으로 정규장에서 52,600원 거의 뭐 보합권에 끝났거든요. 이러한 어떤 이유를 좀 한번 살펴보면 최근 FDA의 대규모 인력 감축 관련해서 여기 불확실성 관련되는 내용들이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침에도 장전에 이제 이 FDA 관련되는 기사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대규모 인력 감축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진행되고 4월 달에는 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구조조정 여파로 FDA가 사실상 기능 정지에 처했다. FDA 허가 절차를 진행 중인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영향이 없다면서 뭐 HLB, CMG 제약, 셀트리온 뭐 이러면서 이제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FDA가 인력 부족으로 임상 스케줄이라든지 품목 허가 일정 관련되는 부분들이 지연이 되게 되면 신약 개발과 판매에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뭐 확실하게 이제 팩트 관련된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우려감으로 미국에서도 헬스케어 관련되는 종목들이 빠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데 HLB도 이 영향을 지금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미 정부가 효율화를 위해서 FDA 직원 3,500명, 그 다음에 이제 복지부라든지 산하기관에서 1만 명. 그래서 FDA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직원이 이제 3,500명이면 이게 뭐 한 20% 정도 되니까 전체 직원으로 보게 되면 한 15,000명 이상이 되는 어떤 이제 기구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백신 분야의 핵심 인물이 이분이 이제 피터 막스 FDA 이제 CBER 소장인데요. 8년 만인가요? 8년 만에 이제 지금 사임을 했습니다. 뭐 4월 달 이제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지금 그 최근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의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지금 백신 관련해서 이제 견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견 때문에 갈등 때문에 지금 사임하면서 후임으로 이제 FDA에서도 대행 관련되는 부분이 좀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에는 Emergency Use Authorization으로 이제 돼 있던 부분을 정식으로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 4월 1일에 예정돼 있던 승인 결정도 마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FDA가 이제 어디 일정까지 이제 뭘 하겠다라고 하면 그 부분을 대부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노바백스의 요 승인 관련되는 부분들은 자문위 개최도 뭐 취소가 되면서 연기가 되는 어떤 상황까지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FDA 허가를 기다리는 일정들이 있는 특히나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이제 리서브미션을 또 5월달 회사 발표로 보면 5월달에 뭐 해야 되는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항서제약과 이런 부분을 하는 가운데 FDA 상황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관련되는 기업들의 뭐 CMG 제약이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의약품 관련되는 관세 영향도 지금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봤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밖으로 나와 있던 이제 그 공장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하는데 의약품도 이제 여기에 해당된다 하면서 이제 영향을 또 주가에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키움증권의 허혜민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 핵심 인력뿐만 아니라 이 핵심 인력에 서포팅하는 이제 인력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신약 승인 과정 관련해서 이제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계속 이제 경과를 팔로우를 해야 됩니다만 그 지연 관련되는 부분의 영향에 대한 우려감들이 지금 여러 이제 매체라든지 FDA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사들을 다른 쪽에서 살펴보면 이제 4월 7일 기사입니다. 야급신문의 이제 기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장관이 이제 백신 무용론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백신 관련되는 CDC 백신 이제 자문위 정례회도 연기되었고, 자문위 회의가 갑자기 뭐 취소가 되는 상황에서 그 생물학 의약품 평가 연구기관은 CBER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냥 이제 우리 보통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CDER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피터 앞서 보였던 그 부분들이 영향을 주면서 이제 사임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노바백스 사례 같은 경우에는 추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 긴급 사용 승인을 하고 있던 부분 이제 정식 사용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이런 데이터를 요구했다는 말은 정치적인 개입이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현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바이오텍 기업이 된다면 지금 이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있을 때는 백신 회사는 뭐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모더나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여기 좀 해당되는 어떤 부분들인데 실제적으로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요런 어떤 이제 불확실성이 지금 4월달 되어서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4월달 초에 나왔던 말, FDA는 끝났다. FDA는 끝났다는 뭐 피트막스 이제 CBR 이제 소장이 사임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특히나 이제 생물학적 제재 관련되는 부분에 영향을 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라고 하면 2014년도부터 뭐 이제 키투르다라든지 옵티브라든지 2017년도 이후에 이제 킴리아라든지 이런 이제 카티 치료제라든지 이런 이 카티라든지 유전자 뭐 편집, 그 다음에 고용암 세포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들로 이제 바이오 약품 관련되는 부분들이 막 융성할 때 피트막스 CBER 국장이 이제 임명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승인 관련되는 부분이 많이 되었는데, 뭐 그래서 1, 2년 일찍 받을 수 있었다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피트막스가 퇴진하면서 FDA 3,500명 정도 감축 대상이 뭐 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되는 뭐 모더나, 노바백스, 그러니까 바이오 약품 관련되는 회사들이 미국에서도 실제 빠졌고, 이제 국내 기업에도 이제 이런 영향을 실질적으로 주가에도 영향을 좀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국장 인선 관련되는 부분에서 전 FDA 국장 로버트 칼리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던 FDA는 끝났다. 좀 심각하게.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1기 때 이제 거트리브 전 국장 같은 경우에도 FDA는 한때 유로보다 뒤처졌다가 이분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 허가 약물들을 많이 좀 해줬거든요. 그래서 25년간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어떤 규제기관으로 많이 변화가 있었는데, 다시 승인 지연 관련되는 부분에 경고를 뭐 좀 하고, 이번에 이제 피터 막스 후임으로 이분이 이제 스코스티엘 그 박사가 국장 대행에 일단 임명이 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식 이제 인선 전까지는 지금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DA 사이트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해 보면, 이제 스틸 박사 대행 이사로 이제 올라왔죠. 아직 이제 정식은 아닙니다만, 이제 CBER 소장 대응으로 이제 들어갔다. 그러니까 FDA 내부에서 지금 3월 말부터 4월 달까지 굉장히 지금 요동치고 있고,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이제 그 노바백스 관련되는 부분이 실제로 여기에 영향을 지금 받았다. 2022년도에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정식 승인으로 전환하는 어떤 절차에서 지금 이제 뭐 추가 데이터를 요구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뭐 결국 이제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지금 실질적으로 받았던 어떤 부분들이라고 좀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4월 달에 잡혀져 있는 FDA 일정 관련되는 부분에서 승인 관련되는 부분 한번 내용 좀 살펴보면요. Upcoming FDA decision for April, 그러니까 4월 달의 내용 중에서 4월 2일로 이제 퍼드파 데이터가 있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요 이제 레프로잘랩 관련되는 부분이, 알데이라 테라피틱스는 이제 미국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는 산데, 여기는 결국 보면 received CRA를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FDA로부터. 여기는 이제 안구근조증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Dry Eye Disease라고 하는 말은 안구근조증인데, 안구근조증은 이제 삼상을 여러 번 해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들을 22년도 11월 달에 이제 NDA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23년도에 CRA를 맞고, 이번에 또 이제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 4월 2일 막바지 가서 이제 이 부분들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CRA를 받았을 때, 이제 뭐 제조시설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CMC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효능에 이제 영향을 주는
그 CRA를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주가도 보게 되면 알데이라 테라피틱스가 그 4월 2일까지 이렇게 있다가 한 5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CRA를 딱 받고 난 다음에 1달러로 빠졌습니다. 무려 그러니까 80% 빠져버리는 거죠. 미국에는 이제 가격 제한폭이 없으니까 거의 80% 가까이 빠져서 1달러까지 빠졌다가 뭐 2달러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저점에 대비해서는 또 100% 올라왔다가 뭐 요런 어떤 변곡점. 요렇게 보여줬던 게 알데이라 테라피틱스의 안구우주증 관련되는 부분 내용은 요렇게 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월 3일에 버드파 골데이터가 있는 요 암젠사가 이제 그 호라이전이라고 하는 걸 인수를 이제 23년도에 했어요. 거기 호라이전에 이제 있는 게 이제 뭐 요 이제 유플리즈나 관련되는 부분인데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서 향후에 이제 중증건무력증에도 뭐 사용될 수 있는 그 제품인데요. 여기가 이제 4월 3일이었는데 여기 어프로브도 떴죠. 암젠의 유플리지나 관련되는 부분에서 희귀한 이제 이뮨 디스오더, 그러니까 뭐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되는 부분에 1차 치료제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것도 거의 마지막 날에 채워가지고 여기는 이제 승인되었기 때문에 뭐 지금 포드파 일정 관련되는 부분은 그대로 이제 여기는 좀 진행되는데 백신 관련해서 노바백스가 일단은 문제가 한번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다가오는 거 중에서 이제 조금 있으면 4월 21일인가요? 4월 21일에 이 간세포암 관련되어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의 옵티보 여보의 조합 관련되는 부분들이 4월 21일이니까 거의 지금 한 2주 안쪽으로 남았거든요.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관심이고, 이런 경쟁약물의 어떤 허가 일정들도 HLB 주가에는 조금 이제 뭐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으로 뭐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경쟁약이 이제 승인이 돼버리면.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미국 쪽 영향을 뭐 간세, 그 다음에 FDA 좀 불확실성, 그 다음에 경쟁약물의 승인 임박,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밑꼬리를 많이 내면서 오늘도 강보합권 48위안 정도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쪽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도 12만 주대 공매도 물량들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장고 같은 경우에는 4월 8일 기준으로 370만 주대까지 지금 잔고 수량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 재개위에는 계속 이제 향후에 공매도 될 수 있는 대차거래 체결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것들이 수급상에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주가 흐름의 어떤 차트 흐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